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 끝나고 자료 준비하고 방송 준비해서 방송까지 하다 보면 실제 10시가 넘는 경우가 다예요. 지금도 겨우 10시에 방송을 다 준비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엇갈리는 부분, 그리고 오늘 또 셀트리온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밀릴 뻔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밀릴 뻔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큰 형님 S&P 그리고 나스닥이 추가 신고가를 또 갱신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2140을 어쨌든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140에서 2180 정도의 그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그 아래로 본다면 큰 폭의 하락도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변동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새로운 그 이슈가 미중 무역협상 관련돼서 연말시장의 키라고 적어놓고 이제 자료를 낮에 준비했었는데 밤에 또 미국 관세의 단계적인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언급한 이후로 뭐 합의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물론 확인은 필요하지만 언론상에서는 이제 관세 철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정도까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1단계 협상에 도달할 경우라는 가정을 세우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얼마나 이 이슈에 반응을 했냐 하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S&P가 이제 우리 고점을 이은 선들이 저점을 이은 고점을 이은 선들이 지금 사실 꼭지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돼서 저항을 몇 번 받는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먼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추가적으로 긴급 수혈이 됐다라고 표현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사실 이 아시아 시장 4시부터 5시까지는 미국장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성이나 어떤 그 부분들이 잘 없는 시간대인데 이만큼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P 500 선물 지수는 요 1시간 정도를 빼고 7시부터 1시간 정도 전산 점검하는 1시간, 1시간 반 빼고는 거의 23시간 동안 움직이다가 이제 10시 반 장 시작하면 또 거래량이 막 폭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외 거래가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이슈의 부족이었고 우리 코스피는 일단 관망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어떤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외국인도 7일 만에 매도를 했지만 뭐 급격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두 종목이 급격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처음에는 연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 얘기로 시장이 완전 바뀌는 분위기가 바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나 이제 IT 쪽에 수급 엇박자가 나왔어요. 우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고점 부근에 지금 사서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3만원대 3만원대는 더 미치네요. 우리 3만원대 많이 봤었죠. 아무튼 4만원대 4만원 초반대도 못 사던 주식을 지금 와서 이제 포트폴리오 개편하겠다고 시장이 고점 부근에 와 있으니까 좀 조심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해보겠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시점에 이제 개인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수급이 엇갈리는 게 이게 사실 거의 뭐 통계로도 나와 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못 올라 있는 삼성물산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카카오나 네이버 집중할 때
그냥 일반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그런 모습이죠. 이럴 때 쌀 때 기회가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수급이 늘 엇갈리는 듯한,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말씀드려서 좀 쉬워 보이지만,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 셀테리온도 매도라고 써놨는데 장 끝나고 나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또 나와 있어요. 뒤에 보여드리고, 서비스 업종에 드디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F 단기 예금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뭐 9월에는 지준율 인하까지 하고, 중국이 확실히 경기 부양에 관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고, 잡음이 들렸었다고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현재 지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회 가능성이 나오면서, 일단 아까 시장 반응하는 거 보셨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한숨 돌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저항에 한두 번 더 부딪힌다면 사실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자극적으로 혹은 좀 더 강한 어조로 제가 매도를 생각해 볼 때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일단 한숨은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 빠져나간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장 끝나고 발표되었던 부분이라서, 장 중인가? 하여튼 뭐 그 시점이라서 외국인 매도세는 뭐 일단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 당연히 좋은 종목들이죠. 진짜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참 좋으신데, 일단 타이밍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각오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동성 지원 창구 MLF라고 해서 지금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 정도는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2년 동안 참다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했고, 그다음에 합의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경기 부양의 본격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의지가 보이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적으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분위기 잘 체크하시고, S&P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고점 부근에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발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따 미국 장 열리면 또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내일 아침 장도 사실 여기서 악재가 나와서 급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나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좋을 때는 흐름에 올라타는 거고, 조금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미중 무역 합의 그리고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후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둘 다 악조건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도. 유럽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추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까지 시간이 정도 필요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그냥 참고 정도로 급등 급락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겠죠. 인하나 동결에 관해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이 정도만 지켜보시는 걸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외국인 다 팔고 잠시 쉬고 싶지만, 뭐 그렇게 하면 물론 제 방송 인기도 떨어지겠죠. 근데 그래도 다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환율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5%는 먹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규모죠. 1200원대는 외국인 수급이 전무했었어요. 지금 이때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 환율 떨어지는 와중에도 외국인 수급이 10월 동안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팔았잖아요. 1조? 하여튼 뭐 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로 외국인 수급이 완전 제외되어 있었던 상황에 지수가 받쳐주고,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저점에서 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혹시나 뭐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중국 관련된 ETF나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국 연말 관련해서 내용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혹시 매도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지금 고점은 우리가 어쨌든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저항선에 부딪히고 빠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텐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단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잘 했고, 사실 어제 되게 중요한 차트였거든요. 오늘도 중요한 차트였고, 근데 그렇지만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을 일단 조금 늦추셔도 될 것 같아요. 늦추셔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140에서 2180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200일선 저항 수준이 2180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전 저점이 2140에서 한 30, 40 정도로 보시고 그 전 고점이니까 이제 저항으로 지지로 보시면 되죠. 2130 정도를 보시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위로는 어느 정도의 그 조금 남은 수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 있잖아요. 지금 뭐 몇 달 내 최고점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가시는 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우리 타이밍 잘 잡고 들어왔을 때는 좋았을 텐데, 지금 방송 또 보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외국인이 약품에서 이탈하는 모습 이틀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뭐 비록 하락은 했지만 앞서 보셨던 삼전과 하이닉스 매도세가 좀 거칠었던 부분, 그리고 수급이 엇갈렸던 부분, 서비스 업종에 드디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시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급 들어온 것만 해도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체크하실 분은 서비스업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설업종,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흐름이 좋다. 제 옛날은 아니고 한 2, 3주 전 방송 보시면 특집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 물량 관련된 거. 자, 오늘 외국인 수급 빠져있는 모습, 기관과 개인은 좀 들어왔지만 크게 의미를 두기에는 장 끝나고 나서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건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자, 외국인이 아모레퍼시픽을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셀트리온이나 약간 HLB처럼 공매도가 한번 이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리니까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아이고 무슨 소리지?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주가가 재차 막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이렇게 또 한 번, 두 번씩 수급 받쳐주지만 이제는 거의 고점 부근에 온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셀트리온이 여기 매도세에 있었지만 뒤에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매도세였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도 이마트, 지난번 생방송 때 어떤 분께서 흰세계 아니면 이마트 말씀하셨는데, 그때 잠깐 차트 보고 나서 며칠 연속으로 엄청 크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통업종은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인데, 또 이렇게까지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신 것 같아요. 유통으로 먹기에는 개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동안도 차트 많이 빠졌었고요, 사실. 근데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또 가치 투자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한전 있고요. 한전도 뒤에 잠깐 내용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돈 잡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14만원, 15만원이 이제 뭐 거의 자기 가격인 양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지금 뭐 계속 담는 모습, 외국인도 담는 모습. 이제 해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종 잡을 수 없이 계속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체크하고, 자, 셀트리온이 우리 21만원에 어쨌든 근처에서 잘 팔았잖아요. 정말 고점 부근에서 제 지난 방송 보시면 21만 8천원이라고 써놨어요, 아예. 근데 그 생방송에서 이제 20만원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하자. 그래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잘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19만원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200일선에 딱 부딪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21만 8천원이라는 가격은 전고점 수준이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전고점 수준. 근데 전고점을 딱 터치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욕심 없이 이제 매도하시는
원래 그런 종목이었어요. 우리 2주 전 셀트리온 특집 방송할 때.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19만 1,000원에서 오늘 개인이 또 엄청나게 샀어요. 엄청나게 샀어요, 개인이.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계는 공매도를 또 급격하게 늘리면서 거래도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역시나 또 개인은 거꾸로 가는구나. 지금 와서 산다고? 이거 200에서는 왔다고 지금 와서 산다고? 라고 했는데 대차 잔고를 오랫동안 못 봤더니 우리 21만원 갈 때까지만 해도 대차 잔고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팔고 나서 며칠 안 봤더니 이 대차 잔고가 더욱 감소하는 모습. 상환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제가 뉴스를 안 퍼왔구나.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트룩시마입니다. 오늘 트룩시마가 이 판매 허가가 났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거 제가 2018년 12월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던 그 애기 시절 때 조회수를 2만 가까이 기록하던 엄청난 빅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좋아요도 300개나 있어요. 지금도 300개 못 찍거든요. 네, 여러분 하여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램시마와 트룩시마 이렇게 램시마 SC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까지 이렇게 라인업을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램시마가 2016년부터 셀트리온을 먹여 살리던 이제 그런 의약품이었죠. 자가면역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따로 뭐 투입하지 않고도 본인의 그 면역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이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유사 약품이죠. 그래서 효과는 같으면서 가격은 싼 특징. 그래서 램시마가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셀트리온을 먹여 살렸고 그 다음 라인업이 트룩시마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예측대로 됐어요. 이게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유럽에서도 판매되고 있었고 미국에서 판매 허가 시점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유럽에서 성과가 매우 좋았어요.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여기 안 써놨네요. 이건 작년 방송인데 내용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오늘 발표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성과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FDA 판매를 허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개발 중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트룩시마가 있었고 또 이놈을 복제하려던 산도즈가 최종 심사 단계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퍼스트 무버로서의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뉴스 그대로 나왔어요. 퍼스트 무버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제 지난 방송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를 캡처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여러분들 셀트리온 검색하시면 요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건 장 끝나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대차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었던 내용들도 관계가 있을지 않았을까. 물론 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룩시마가 이제 두 번째 라인업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죄송합니다. 혼자 말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첫 항암제로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바이오시밀러로서는 두 번째지만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는 첫 항암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데이터가 있네요. 이제 처음으로 FDA 판매 허가를 획득하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출시가 되니까 HLB도 만약에 임상 3상이 뭐 올해 말 내년까지 본다면 이제 그 이후로 우리 보던 거 있죠. 이제 2차 치료제냐 3차 치료제냐에 따라서 9천억 매출이냐 3천억 매출이냐가 나뉘어지는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라다이스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한 다음에 물론 이때는 사람들이 겁먹기 마련이지만 그냥 원리 원칙대로 간다면 바닥을 기고 있었던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은 들어가도 된다라는 부분. 결과적으로 오늘 더 큰 시세가 분출되면서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됐어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카지노를 이제 서울과 인천, 부산, 제주에 운영하면서 어쨌든 매출이 많이 늘 것이다. 매출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411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억 원 증가,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됐다라고 뉴스 나오면서 이제 뭐 우리는 정말 미리 들어가 있었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 기다리고 있던 사람, 뭐 파는 사람, 더 좋게 보는 사람 다 이 차트에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분은 이제 한 타임씩 늦은 거죠. 이제는 다 나오고 나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파라다이스 이익 나신 분들은 이제 제 말씀 들으시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11억 원 보시면은 원래 어닝 예상이 이제 250억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답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실적,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 보고 중국인들 매출 많이 늘 것이다 라고 통계청에서 자료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 근데 250억이 아니라 411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근데 이미 주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장이 좋고 초반이었다면은 뭐 괜찮겠지만 분명히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사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봤으니까 내일부터 수급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 여긴 또 빠질 테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상대적으로 지금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GKL이 더 나아 보입니다. 카지노 마찬가지로 카지노 매출이 많이 높은 비중이 높은 회사고요. 중국인이 뭐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2017년 한한령 때문에 그 매출 감소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분기별로요. 아무튼 체크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한국전력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역시나 또 정석대로. 근데 거래량이 더 커졌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전력의 고질병인 26,900원 무슨 홈쇼핑 가격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은 거래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지만 또 25,000원대에 와준다면은 또 이런 건 사실 장투해도 뭐 망하겠습니까? 상패만 안 당하면 되죠. 2020년도에 3.3%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실적 부분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 나오면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발전 연료 단가 하락세가 있고 지금 뭐 매출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아도 된다라는 그 논리가 전기 판매 업종이 당연히 전기 판매 비중이 매출액에서 제일 크고요. 전기요금 인상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영업이익이 앞에 있나? 1조 4천억 이긴 하지만 잘 나왔을 때는 뭐 매출이 10조, 5조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 3조만 연간으로 가정하더라도 금리 1% 상승 시에 이제 실적 민감도 이거는 전문 데이터입니다. 금리가 1% 상승할 경우에는 20%가 손실 난다. 그리고 유가 1% 상승 시에는 2% 손실 난다. 환율 1% 상승 시에는 4% 손실 난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다 반대로 가잖아요. 유가 떨어지고 있고 환율 떨어지고 있고 금리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3조에서 약 20% 영업이익을 손실 보지 않거나 혹은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저효과가 제일 크죠. 지금 상대적으로 낮아 있는 올라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연료 불구된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사실상 앞으로의 25,000원, 6,000원 가격이 정말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되게 재밌는 종목이죠. 지금은 거의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 다 오긴 했는데 13만원에서 20만원 갔으면
많이 갔죠. 보시면은 대차장고가 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대차장고 따라오르면서 한번 공매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파란색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차장고 한번 포기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 두 번째는 대부분 개인들이 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매도를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너 어제 사라고 해놓고 오늘 팔라고 하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13만 원입니다. 제 단가 지난번 보시면 아무튼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들 최근에 찾기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의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젊은 층으로 고객 개편하고 이런 판매 라인업 개편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워낙 많이 말씀드렸어서 넘어가고요. 자, 분기 실적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 22만원. 20만원대에서 거의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도 매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서진과 지금 KMW가, 업종 트렌드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뀌면서 지금 5G가 잠시 그 KMW 실적 쇼크는 아니죠. 근데 예상 대비 쇼크로 나오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5G에 대한 수급이 잠시 밀리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흐름들이 괜찮아서 일단 잘 파시는 게 일단 1차적인 관건입니다. 1년 내내 그 주식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거의 고점 부근에 다 이제 왔어요. 알테오젠도 하여튼 최대 수혜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일단 손실 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일목상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 안정권이었는데 지금 일목을 뚫으려고 하니까 또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120일과 20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 카카오도 오늘 수급이 이것저것 흔들리는데 카카오는 하여튼 수익이 많이 나셨고 앞으로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13만 원에 사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의심하셨던 분들은 또 가슴이 아프실 테지만 카카오는 제가 특집으로 주말에 네이버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가 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죠. 드디어. 그동안 네이버의 광고 수익으로 네이버가 잘 나갈 때 카카오는 그 수익 모델이 좀 부족한 모습이 많았죠. 언제까지 이모티콘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지금 고점 부근에는 왔어요. 어쨌든 월봉상으로 고점 부근에 와서 지금 들어가시기엔 또 애매하죠. 언제든지 제가 초입에 말씀드릴 때가 참 좋은데 차트상으로도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아니니까요. 다음 타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파시고 적당히 떨어질 때 다시 사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좋습니다. 뭐든지. 자, 우리 네이버도 서비스 업종의 대표적인 주자.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올 때 서비스 업종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워낙 좋은 회사라서 하여튼 그 내용 보시고요. 자, 또 우리 제도권 공식 또 추천주가 돼버린 얼떨결에 율라코리아도 그 일목 안에서 있을 때는 그나마 자신 있게 권유해드렸었는데 지금 또 여기 과연 이게 지지가 될 것인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장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과감하게 들어가 보시죠. 정말 하락하더라도 55,000원이면 여러분들 HLB 한 번 안 사면 10% 정도 빠지는 거는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죠. 밑으로는 지지가 있으니까 위로 다시 한번 베팅을 해 보시는 거죠. 아무튼 율라코리아도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낮아지고 난 다음부터 개선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체크하시고요.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은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 방송은 보시는 분들만 보시니까 아무튼 내용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주 계속해서 유효.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 유효.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빠졌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고 SDI도 그렇고 우리 SL도 반등하고 있네요.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SL 같은 우량주는요. 실적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거에 대한 쇼크인지 어닝 서프라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자체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가져보고 기다리시면은 제 방송 어저께 누가 댓글에 3개월 후에 사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일주일 후에 오를지 일주일에 폭락할지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를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현대차 이렇게 있고 모비스도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너무 아름다운 차트라는 거 진짜 볼 때마다 참 기대되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11월 4일 거지만 오늘도 약간 올랐어요. 약간 강보합 수준으로 따로 차트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긴 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또 화이팅 하시고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